안녕하세요. 수의사 설채연입니다. 어느새 지긋한 중장년기를 맞이한 반려견의 삶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중장년기로 접어든 반려견은 이전과 또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활동량이 조금씩 줄고요. 가끔 산책도 거부할 만큼 누워있는 것을 즐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 중요한 것이 바로 비만 관리입니다. 왕 크니까 왕 귀엽다. 네, 저도 부정할 수 없는 진리이지만 반려견의 비만은 귀엽다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비만은 대사성 질환이나 골격계 질환, 또 심혈관계 질환의 원인이 되어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수명까지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활동량도 같고 많이 먹지 않는데도 살이 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땐 호르몬성 질환을 꼭 의심해 봐야 합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걸렸을 경우 적게 먹어도 살이 찔 수 있습니다. 심한 아이들은 털이 데칼코마니처럼 똑같은 모양으로 빠지기도 하고 피부에 색소 침착도 일어납니다. 한여름에 이불 밑에 들어갈 만큼 심하게 추위도 타고요. 두 번째로 부신피질 기능 항진증에 걸린 아이들도 살이 찔 수 있습니다. 이 질환은 식욕을 급상승시키는데요. 물도 많이 마시고 그만큼 화장실도 자주 갑니다. 혹시 우리 아이가 하루 동안 킬로그램당 100ml 이상의 물을 마신다 하면 바로 동물병원을 찾아가 진료를 받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사람은 체중계에만 올라가도 쉽게 체지방을 측정할 수 있지만 반려견은 그럴 수 없죠. 지금까지 가장 많이 쓰이는 비만도 확인 지표는 바디 컨디션 스코어 BCS입니다. 저체중, 정상, 과체중의 상태를 5단계로 나눈 지표인데요. 1, 2단계처럼 눈에 띄게 뼈가 드러난 상태라면 저체중, 4, 5단계처럼 뼈가 거의 느껴지지 않고 옆에서 봤을 때 배가 일자로 되어 있으면 과체중에 속합니다. 만약 우리 개가 과체중에 속한다 하면 보호자님은 반성부터 세게 한 다음에 열혈 다이어트 모드에 돌입하셔야 합니다. 반려견의 비만 역시 사람처럼 식단 관리로 시작합니다. 물론 쉽지는 않을 거예요. 반려견 입장에선 우리 가족들이 왜 이러나 원망스럽기만 할 테니까요. 하지만 반려견의 건강을 위해 눈 찔끔 감고 냉정해져야겠죠? 포만감은 높이고 영양소도 챙길 수 있는 다이어트 사료로 바꾸고 급여량을 지켜서 급여해야 합니다. 양을 줄이면 허기도 빨리 오기 때문에 슬로우 식기나 노즈워크를 통한 배식 방법도 활용해 보시고요. 전체 칼로리를 고려해서 칼로리 낮은 간식을 조금 주는 대신에 사료를 약간 줄이는 방식처럼 아이의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규칙적인 운동도 필요합니다. 다만 비만견들은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까 계단 운동보단 언덕길이나 평지를 천천히 걷는 게 좋습니다. 중요한 건 전문가와 상의해서 안전하고 점진적으로 체중 조절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반려견은 아파도 아프단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보호자가 증상을 확인했을 때는 이미 손 쓸 수 없는 상태인 경우도 많은데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입니다. 품종과 관리 상태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건강한 강아지 기준으로 6세 미만은 2년에 한 번, 6세 이상은 1년에 한 번을 권장합니다. 물론 아픈 아이는 자주 할수록 더 좋습니다. 질병을 조기에 발견해서 대응할 수 있는 시기를 앞당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 건강검진 항목으로는 엑스레이와 초음파, 그리고 혈액검사가 있는데요. 여기에 안과나 호르몬 검사, 마취에 부담이 좀 있긴 하지만 CT 검사 등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반려견마다 상태가 모두 다르니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한 후 결정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1, 2년에 한 번 하는 건강검진만으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간단히 할 수 있는 건강상태 확인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모세혈관 재충만 시간을 점검하는 CRT 체크가 있습니다. 우리 개가 탈수는 없는지, 혹시 혈액이 부족하지 않은지 확인하는 방법인데요. 일단 잇몸색부터 확인해 보세요. 정상색,
약간 연핑크색보다 많이 창백하다면 빈혈일 수 있으니 이 부분 확인하신 후 본격적으로 CRT 체크를 해봅니다. 개의 윗입술을 살짝 들어 올린 다음에 손가락으로 잇몸을 2초 정도 꾹 눌렀다 떼보세요. 원래의 색으로 돌아오는 시간을 체크해서 2초면 정상, 만약 2초 이상 걸리면 심장병 같은 혈액순환, 순환기계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호흡수나 심박수를 측정해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특히 심장병이 있는 아이들한테 중요한 측정법인데요. 일단 우리 반려견이 안정된 상황에서 배 쪽을 보세요. 15초를 기준으로 배가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하는지 세어봅니다. 이 호흡수에 4를 곱하면 1분 동안의 호흡수가 나오겠죠? 정상 호흡수는 1분에 15에서 30회입니다. 호흡수를 확인해 봤으니 심박수도 확인해 봐야겠죠? 호흡수와 비슷합니다. 심장의 위치, 왼쪽 가슴, 아니면 허벅지 안쪽 대퇴동맥의 진동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심박수는 1분에 80에서 120 사이가 정상인데요. 이 수치를 크게 넘어간다면 몸에 이상이 있을 수도 있으니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체온 측정입니다. 개들은 털이 있어서 조금 번거로워도 직접 몸에다 쓰는 체온계를 사용해야 합니다. 가장 정확한 측정 부위는 바로 항문입니다. 네, 맞아요. 아이가 정말 싫어합니다. 수의사들도 할 때마다 좀 아이들이 싫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확인을 위해선 어쩔 수가 없습니다. 무턱대고 바로 넣지 마시고요. 알콜로 한번 닦은 다음에 약국에서 판매하는 윤활제를 체온계 끝에 조금 묻혀서 조심스럽게 넣어줍니다. 정상 상태라면 37도에서 39도 사이일 거고요. 만약 정상 범위보다 너무 낮거나 넘어섰다, 그럼 역시나 병원에 가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어릴 때에 비해 많이 느긋해지는 시기이긴 하지만 유독 보호자의 외출에 민감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짖고 물건을 모조리 헤집어 놓고 평소 잘하던 배변을 실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태는 분리불안인데요. 저도 이 문제가 남일 같지 않습니다. 저의 반려견 중에 하나인 버블이도 한때 심한 분리불안 증세를 보였거든요. 분리불안이 심한 경우 우선은 아이를 불안한 상황에 노출시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이나 유치원 같은 맡길 곳을 알아보거나 펫시터나 지인에게 부탁할 수 있는지도 알아보세요. 누군가와 같이 있어도 불안 증세가 나아지지 않는다면 외출 전 준비 행동에 변화가 필요합니다. 분리불안을 보이고 있는 친구들에게 나갈 때 다녀올게, 기다려 하는 것은 그렇게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우리 반려견 입장에선 이 말 이후에 항상 가족의 외출이 이어지니까요. 일반적으로 분리불안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외출 준비에 들어가는 행동을 최소화하는 편이 좋습니다. 보호자의 행동 패턴을 예측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일정 시간에 외출했다, 일정 시간에 들어오는 것을 반복하고 그 시간을 차근차근 늘려보는 거죠. 보호자가 이 정도 후에 돌아온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 반려견의 불안감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외출할 때마다 간식을 넣은 장난감을 줘서 즐길 거리를 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될 건 보호자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꼭 삼키지 않을 안전한 장난감을 제공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또 백색 소음이나 안정을 느낄 만한 음악을 틀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단 하나, 하지 말아야 할 최악의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반려견이 외롭지 않게 또 다른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건데요. 대부분의 반려견이 느끼는 외로움은 보호자를 향한 감정이지 다른 개나 고양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른 반려견을 들인다면 결국 외로운 강아지 둘을 만든다라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려견에게 꼭 필요한 기본 교육, 바로 크레이트 교육입니다. 반려견이
크레이트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익숙한 담요나 옷을 바닥에 깔아주세요. 사료 냄새를 맡게 한 다음 크레이트 안에 천천히 밥그릇을 가져다 놓습니다. 이때 억지로가 아니라 우리 반려견이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반려견이 크레이트 안에서 식사를 하면 놀라지 않게 천천히 문을 닫아줍니다. 단 처음으로 들어간 경우라면 잠그거나 홀로 두는 것은 금물입니다. 좋아하는 장난감이나 간식을 미리 넣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문을 닫는 시간을 차츰 늘려 시간이 어느 정도 늘어난다면 크레이트와 함께 외출 연습을 시도합니다. 지금 중년기의 반려견과 함께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오늘은 새로운 산책길에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감춰뒀던 비장의 장난감을 꺼내시는 것도 좋고요. 여러분의 작은 노력이 아이들의 일상에 신나는 변화라는 선물이 될 수도 있을 테니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